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 소식입니다. 이 BBC에서는 최근 토트넘이 그야말로 거대한 퇴보를 한 상황이라며 BBC 스포츠에서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메인 제나스의 평론을 게재했습니다. 이 저메인 제나스는 심지어 토트넘이 지금까지 발전했다고 밝힌 모든 과정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며 그야말로 비판의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BBC의 북런던 더비 결과에 대해 양팀 감독이 한 이야기들 역시 재조명되며 용감했던 한 감독과 쫄보였던 다른 감독의 대비를 확실하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토트넘의 가장 믿을만한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언급 역시 많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 저메인 제나스의 북런던 더비 분석은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토트넘의 입장에서 북런던 더비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경기라며 최근 무리뉴의 팀이 거두고 있던 연승에 비해 아스날전은 거대한 퇴보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고 카라바오컵 결승과 유로파 8강에 한 발 넣은 상황이라고 전한 이 기사에 어쩌면 챔피언스리그 출전 가능한 리그 4위까지 넘볼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밝힌 저메인 제나스는 아스날전 경기 후에는 결국에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팬들이 느낀 실망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리뉴가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아스날전에 보여준 토트넘의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저메인 제나스는 토트넘의 마인드셋, 즉 사고방식이 절대적으로 끔찍하다라며 이 전반전에 토트넘은 얻어맞으려고 작정한 팀 같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은 아스날에게 자신감을 쌓을 수 있도록 여유를 줬고 이는 최악의 선택이라 평했는데요. 이날 베일이 유독 존재감이 없었던 이유 역시 베일이 수비하기 위한 선수가 아니라면서 전반전에 베일이 공을 몰고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 없었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은돈벨레와 베일의 교체가 압박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수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저메인 제나스는 손흥민이 19분경 부상으로 빠지고 아스날 수비 뒤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은 실종되었다며 그 뒤로는 아스날에게 일격을 날리려는 시도조차 없었다고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라멜라가 라보나킥을 통해 순간적인 골을 만들기 전 아스날과 토트넘의 히트맵을 비교해보면 토트넘이 얼마나 전방으로 움직이지 않았는지 한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은 최전방으로 나간 적이 아예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요. 결국 무리뉴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다가 경기를 잃어버렸다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의 부상은 토트넘의 상처에 소금을 부은 격이라며 이 손흥민 선수의 햄스트링 부상은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발생했다 평했습니다. 게다가 베일이 손흥민과 함께 뛰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고려할 때 베일의 동기 역시 함께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저메인 제나스는 자신이 베일이었다면 1시간 뛴 시점에 끌려 내려온 것에 대해서 무척 서운했을 것이며 자신이 그 어떤 선수보다 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 평했습니다. 이러한 저메인 제나스의 평가는 BBC가 무리뉴 감독에 대해 비판한 부분과 일치했으며 아스날 감독인 아르테타가 오히려 더 용감한 결정들을 내리면서 경기를 가져갔다고 평했습니다. 양팀 감독의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 이어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아스날과 토트넘의 2대1 경기 결과가 확정이 된 후 BBC는 양팀 감독의 인터뷰를 전하며 아르테타가 용감하게 선발 라인업을 짠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갔다고 이번 경기에 대해 평가했는데요. 아르테타는 엄청나게 중요한 경기에서 팀 내 득점 순위 2위인 오바메양을 선발해서 제외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오바메양의 지각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보이며 이 오바메양은 그 전부터 태도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아스날과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가 코앞임에도 태도가 바뀌지 않았던 오바메양은 결국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면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으로 치면 손흥민 선수의 출전을 시키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비유해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이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며 만약 이 경기를 아르테타 감독이 졌다면 사실상 아르테타 감독의 지도력에 대해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태도 문제로 인해서 이 선발에서 제외될 일은 없기는 합니다만 무리뉴는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 시간 누적으로 인한 부상 우려. 이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인데요. 꼭 아스날전이 아니었더라도 그 전 경기에 굳이 60분을 소화할 필요가 없었던 손흥민은 물론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을 풀타임으로 소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오래 뛰었습니다. 1차전이 홈경기였던 토트넘은 어쩌면 이 경기에 확실한 승세를 잡기 원했기에 손흥민, 케인 등의 선수들을 선발 출전시키며 어떻게든 8강으로 가는 기회를 잡으려 한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었던 것이죠. 무리뉴는 BBC에서 이 부정적인 접근의 대가를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조금만 강한 팀을 만나면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무리뉴는 이 벽에 밀쳐져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을 때 드디어 반격을 시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BBC는 공격진을 활성화하지 못한 것, 결국 잃어버린 기회라고 봐야 한다며 무리뉴의 쫄보 같은 결단력과 아스날의 용감한 결단력을 비교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부상에 이 많은 경기를 뛰면 의뢰 있는 일이라며 그게 축구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야말로 담담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좀 냉담한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분명 무리뉴 감독이 그 상황에 대해 기분이 나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황이 이 손흥민의 부상을 만들었다고 변명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선수들의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 무엇을 잃고 무엇을 취할지 정해야 하는 게 주 업무인 감독 측에서 손흥민의 부상에 아무 책임이 없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매번 리그 선발 출장을 한 손흥민 선수는 리그 초반에 폭발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해외 전문가들에게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는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호이비에르, 손흥민과 같은 필드 플레이어들은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다는 것이 무리뉴의 기본적인 변명이었고 그들이 버틸 때까진 유효한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쓰고도 수비적으로 쓰며 결국 아끼지 않다가 예상할 수 있었던 부상까지 그야말로 손흥민 활용법 자체에서 비판에 비판을 받고 있는 무리뉴 감독입니다. 다만 어쩌면 손흥민 선수는 이번 부상으로 A매치 일정의 참여가 불투명해지면서 지금까지의 고된 강행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 일본과의 맞대결을 일본에서 펼치는 대한민국 대표팀, 해외파들의 출전 역시 유력해 보인다는데 선수들의 건강이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번 친선 경기 때도 만반의 준비를 했다지만 대표팀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며 황희찬 선수 등 많은 선수들이 고생하기도 했는데요. 쉴 수 있을 때 쉬어야 하는 손흥민 선수, 과연 이번에 부상에서 돌아온 손흥민 선수는 다시 부활의 날개를 펼 수 있을지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은 과연 이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이 역경을 헤쳐나갈지, 헤쳐나갈 수 있기는 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이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 죄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